먼저 24번 문제 맞나요? 24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요 A 선택형의 what과 that 구분이 있죠. 요 문장 잘 봐두시고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스크랩을 해두세요. 알았어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what that 구분이 나온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자, 우리가 what that 선택형이 됐든 문장 중간 that 밑줄어법이 됐든 문장 중간 what 밑줄어법이 됐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바로 앞단어예요. 그 앞단어의 품사를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의 포인트였었어요. 그지?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은데 자 볼게요. what과 that을 선택하는데 일단 what과 that은 서로 반대 입장이라고 했어요. 내 말 이해가?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확인한다.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내 말 이해가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확인해서 그 단어의 품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물론 want라는 단어가 명사의 뜻도 있어요. 근데 명사 밑줄을 보면 전혀 없으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want가 동사니까 얘들아. 됐어요? 근데 이 동사가 어떤 형태인가 보세요. want가 준동사 형태인가요? 일단은 물론 동사 원형이 준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는 일단은 얘는 정동사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밑줄어법 맞죠? 동사 다음에 언제 that을 쓰고 언제 what을 쓰면 되느냐 이거를 선택하는 문제라고요. 자,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에 펼쳐진 이 동사가 이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요소의 동사가 돼야 돼요. 다시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단어인 want라는 동사 요 녀석이 뒤에 있는 that과 what을 선택하는 이 자리에 반드시 있잖아. 영향을 줄 수 있는 꼭 있어야만 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동사여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니네들 눈앞에 펼쳐진 이 동사가 없어도 되는 동사였다라고 한다면 이 동사는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다가 뭘 저장을 해야 되냐? what that 구분에서 앞에 있는 동사가 있었을 때 그 동사가 그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그런 동사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얘한테 영향을 못 준다라고 결론 맺으면 된다고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동사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오케이. 그래서 그거부터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앞에 동사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문장 구조 파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쌤 말 이해 가나요? 오케이. 내가 또 얘기하는데 지금 두 명이 물론 여러분들이 버틸려고 하는 건 보이는데 자꾸 잠이 오고 그러면요 몇 번이고 설명을 하잖아요. 잠깐 서 있다가 알았어 얘들아 괜찮으니까 내 뒤에 누가 앉아있지 않는 한은 그냥 서서 잠깐 수업 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실내가 지금 환기가 안 되면 여러분들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필선할 때 내가 지금 뒤에 문장을 좀 열어놓는 거 뭐냐면 환기 좀 시키려고요.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걸 조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것까지 여러분들 뭘 해줄 수는 없잖아. 자기가 실내가 좀 덥다. 이것까지 꺼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잠바도 좀 벗고 차라리 더운 거보다는 추웠을 때가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됐을 때 약간 추웠을 때가 이해가요? 그건 니네가 이제 조절을 해야 돼. 야 더우니까 잠바 벗어. 이런 거까지 내가 말할 필요 없잖아. 내 말 이해가나요? 자 들어갈게요. 자 take risk has its rewards. 자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has its rewards. 가진다 그것의 보상을. 됐나요? 여기서 쓸데없는 질문은 아니고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is라는 소유격이 나왔는데 그죠? 그러면 is라는 소유격이 쓰였다는 거는 대명사 it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it의 소유격이 쓰인 거예요. 그러면 it의 소유격이 쓰였다면 it은 단순한 말이죠. 근데 it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it이 쓰였다는 건 분명히 앞쪽에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명사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해석까지 했어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가진다 그것의 보상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it이 뭘 가리켜요? 그렇지. 위험을 무릅쓰는 거. 질문이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는 게 왜 단수인 it이에요?
그렇지. 동명사 구지요. 동명사 구를 얘들아 두 개의 구,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 이상 있는 걸 구라고 합니다. 그 구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말 내가요? 근데 it은 단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is가 쓰인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장 파악할 때, 내용 파악할 때 대명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들을 하지 말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 내용 파악을 할 때 필요할 수가 있으니 그것도 습관적으로 연습해 나가면 돼요. 이해가죠? 자,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가집니다. 그것의 보상을 especially 부사니까 지킬게요. 됐어요? 이미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 다음에 when이 나오네요. 없어도 되는 요소에. 그럼 얘는 분명히 접속사거든요. 왜요? 부사절을 이끌어야 되니까. 부사절을 이끌어야 되니까. 내 말 맞잖아요. 없어도 되는 요소에 쓰였으니까.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 쓰였죠. 이해가요? 그래서 주어 the risk 나왔어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반드시 이 문장의 요소에 있어야만 되는 동사인지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 이때 대가 what은 부사절 내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부사절 내에서. 내 말 이해가죠? 자, risk is tied. 자, 정동사 나왔고요. be tied to라는 동사 구가 나왔어요. 좀 이따 하겠지만 be tied to는 뭐만 연관되어 있다, 묶여 있다, 그런 개념이야. 자, something. 자, 그 위험이 something, 어떠한 것과 연관되어 있을 때, 어떤 것에 묶여 있을 때, 특히 묶여 있을 때 해놨어요. 됐나요? 근데 이상하게 보여요, 갑자기. 요 부분 잘 보세요. 요 부분요. 자, 여기 something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눈을 뜨고 딱 쳐다봤더니 이상하게 보여. 접속사는 여기에 있어서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 형태가 보이는 거지. 다시 말해서 something라는 명사 다음에 어차피 really는 부사니까 제꼈다고 했을 때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something이라는 명사 다음에 you real one 주어 동사가 있다는 얘기죠. 아, 하나 더 알았네요. 이제 원래 있던 정동사가 있다 하더라도 문장 중간, 자, 접사절에서 발생을 한 거니까 원래 있던 주어 동사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는 앞에 something이라는 이 자리에 원래 다른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있지 않고 단순한 명사 단인데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었던 그런 패턴이잖아요. 요것만 별도로 선생님이 이쪽으로 옮겨서 설명을 할게요. 결국 저 something you real want 저분만 본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something really는 부사니까 뺄게 얘들아. something you want 이게 중간에 있어요. something you want.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뒤에가 주어 동사가 있어. you want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어. 내 말이 가요? 그럼 주어 동사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something이 접속사냐고요? 얘가 접속사가 아니야. 아니고 단순한 명사야. 그냥 대명사. 이해가요? 그럼 명사 다음에 그럼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이 온 거잖아요. 그지요? 이해가요? 왜요? 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었는데 얘가 생략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관계사절이 무슨 절이라고 했어요?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꼭 꾸며줘야 돼? 안 꾸며줘도 돼. 내가 항상 얘기잖아. 여자는 꼭 화장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근데 왜 화장을 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그럼 얘 문장 같은 경우는 you really want가 왜 꾸며줘야 돼? 뭔가 something이라는 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추가시키려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요소라는 거지. 뭐가? 알고 봤더니 뚜껑을 열었더니 you really want는 얘를 꾸며주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써줘서 여러분들 눈에 주어 동사가 보였던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상태에서 뒤에 펼쳐지는 주어 동사였던 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꾸며주는 수식어 절 자리에 있었던 거지. 근데 얘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해가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빠져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빠져도 되는 부분이 동사로 끝났다는 말이지. 그 동사 다음에 what 구문을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 눈에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이제 앞으로 what that 구분을 할 때 앞에 정동사 형태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과연 이 문장에서 꼭 있어야만 되는 건지 만약에 없어도 되는 요소인지 이걸 먼저 따져주라고요. 결국 뭐예요? what that 구분의 선택 문제에서 얘 앞에는 you merely want에서 want가 있었던 게 아니라 something이라는 명사 다음에 what that 구분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명사면 어때야 하냐? 문장 중간 what 앞에 명사 올 수 있나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what가 돼서 무조건 반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대시됐던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니네가 만약 이걸 파악을 안 했어. 얘 동사 다음에 what 구분이지. 그러면 동사 다음에 대시 답이 되려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 동사 다음에 what이 답이 되려면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 됐나요? 뒤에가 벌써 뭐가 나와요? can 동사부터 나와요. 그럼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그럼 그때 답이 what이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something은 명사 다음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대시로 바뀐 거고요. 이해가요? 요 문장 꼭 스크립 해놓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아들어? 배워놓고도 자기 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야 얘들아. 이해가나요? 자, A 선택형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듭을 찍겠습니다. 반드시 스크립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이 책에다가 필기한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존중해 주는데요. 반드시 서브노트 정리 꼭 하도록 하세요. 내 말 이해 가죠?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열심히 필기 하네 우리 시연이.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자, 요 선택형만 보도록 합시다. take하고 taking. 자, 뭐예요? 문장 중간 동사 원형과 ing 선택 밑줄 어법이죠. 그죠? FM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하면 딱 좋을까요? 정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정동사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답은 뭐가 돼야 돼요? take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정동사 자리가 아닌 준동사 자리라고 한다면 그때 답은 뭐가 될까요? taking만 되는 게 아니라 take도 될 수 있어요. 동사 원형이 준동사 자리 쓰일 수가 있어요. 앞쪽에서 어떤 영향을 주면 사역동사라든지 지각동사라든지 헬프동사가 쓰이면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게끔 하니까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네.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 형태.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잠깐 봐봐. 우리가 정동사를 파악하려고 들어가잖아. 여기 밑줄 어법이나 선택형 어법이 나왔을 때 그 선택이나 밑줄 쳐진 거 바로 옆에 있다는 거 보이게 되거든요.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요 2분이라는 단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 자, 볼게요, 여기. 2분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얘는 어법과 독해에서 나눠서 간다고 하건데요. 어법과 독해에서. 일반 독해 내용 파악에서 둘로 나뉘는데, 얘들아, 어법에서의 2분은 심지어조차도 똑같은 부사잖아. 그치? 부사는 문장 형식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어법에서는 얘를 괄호를 치는 거예요. 빼버리란 말이에요, 얘를. 근데 독해에서는 너무나 중요해. 너무나 중요하다고.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심지어 뭐뭐조차도 뭐 하는 거야? 강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유형별 독해에서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때 이분이 하는 역할과 실전 어법에서 정답을 찾을 때 하는 역할은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실전 어법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분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괄호를 치고 없앨게요. 얘는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진다면. 얘가 없다고 봤을 때 바로 옆에 단어가 또 보이네. 옆에 단어를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or이라는 등위접사가 보여요. 석쌤 뭐 하나 보세요. 세모치잖아요. 결국 봐봐 얘들아. 문장 중간 동사 원형과 문장 중간 ing 선택 밑줄 어법에서 우리는 정동사를 캐치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가던 중 이분이라는 부사를 발견했고 부사라는 품사는 문장 형식을 주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없앴단 말이지. 없애고 났더니 결국 바로 앞에 or이라는 등위접사가 보였다는 얘기야. 알고 봤더니 등위접사 or 다음에 선택형 밑줄 어법으로 나온 병렬구조 문제로 바뀐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럼 병렬구조의 문제로 돌변을 했으니 이건 바로 무슨 문제가 된다? 병렬구조 해법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병렬구조 해법은 뭐였다? 문장구조 파악하면서 내용 해석까지 같이 가미가 돼야 된다 라고 말을 했었죠. 내 말 이해가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볼게요. These kinds. 자, 이러한 A of B 발견했잖아. 그럼 동그라미 치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하는 것 같이. 그러면 A of B. A of B에서는 내가 직도직결 하더라도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A는 B에 이러지 말고요. B의 A는 이렇게 보면 돼요. 알았어요? B의 A는 자, 위험한 행동들, 위험한 활동들의 이러한 종류들이 include 포함합니다. using drugs 약을 사용하는 것을 ing stealing 훔치는 것을 driving recklessly 무모하게 운전하는 것을 또는 심지어는 뺐으니까 또는 take part in take part in은 어떤 뜻이야? 참여하다 참여하는 것을 바로 위험한 스포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앞에 만약에 include와의 병렬이면 답은 take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using, stealing, driving 얘네와의 병렬이면 답은 뭐가 된다? in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까지 다 했어요. 답은 뭐가 됩니까? taking,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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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ing.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앞에가 ing가 많으니까 여기도 ing야!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해석을 해서 우리 분명히 답을 찾은 겁니다. 알겠죠? 패스. 자, 이제 C로 넘어갈게요. C는 밑에 부분에 잘라도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밑에 것까지 안 내린 거예요. 공간도 없을 뿐더러. 알아들어요? 자, 무슨 어법입니까? 선택 밑줄어법이요. 그죠? 문장의 형용사 부사 선택 밑줄어법이요. 자, 먼저 뭐부터 해요? 바로 앞단어요. 바로 앞단어의 how나 however. 즉, 여러분 눈에 비치는 이 looking 자리, looking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이 자리에 의문부사어나 복합관계 사회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요. 내 말 이해가나요? 있어요? 없지요? 됐지요? 이거 선택형 문제예요.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달라요. 이제 선택형일 때는 얘들아, 선택형일 때는 얘와 선택하는 이 자리가 없어도 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답은 쿨리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문장의 품사인 부사는 문장에서 절대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럼 볼게요. 자, 형용사 부사를 풀었는데 이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앞에가 보니까 look이라는 동사가 보여. 벌써 looking을 왜 왔어? with가 전치사니까 ing가 왔고요. 알아들어요? 그럼 look 동사가 있네요. 형용사 부사를 풀었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없어도 된다고 했을 때 look 동사가 쓰였어요. 여러분 look이라는 동사가 어떤 특성을 갖는 동사죠? look이라는 동사? 감각 동사라고 하죠. 자, 맞아요. 여러분들 look 동사가 잘 들어요. 얘들아, 지각과 감각의 차이를 아나요? 창문 열면요 밖에서 차 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그거 우리가 막 들으려고 노력해요? 아니죠. 저절로 들립니다. 그거를 hear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니네 hearing test라고 그래, listening test라고 그래. listening test예요. listen to는 내가 애써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를 listen to 지각한다는 말을 합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 내가 뭔가 촉각을 느끼기 위해서 문을 잡았어요. 이건 지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 부딪혔어. 내가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어디에 부딪혔어. 아야 했죠. 부딪혀서 내가 피부에 촉각을 느껴요. 이건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각과 감각의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지각 동사는 보통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하고요. 감각 동사는 보통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해요. 근데 감각과 지각의 공통점은 사람은 오감이 있어요. 내 말 이해가죠? 그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look이라는 감각 동사예요. 자, look이라는 감각 동사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뭐뭐를 보다가 뭡니까? look이 아니에요. lookat이라고 해요. 뭐뭐를 찾다가 뭐예요? look for라고 해요. 내 말 이해가요? look은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사냐면 얘 혼자 쓰이지 않고요. 뒤에 꼭 뭘 취해요. 이런 감각 동사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smell도 있어요. taste도 있고 feel이 있고요. sound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 뭐예요? 감각 동사들이요. 니네 중등부가 아니야.
고등부 때만 하더라도 중등부 때만 하더라도 얘네 정도면 다 모두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그래서 얘네를 필두로 해서 이제 고등부에서 중요한 동사가 턴 동사예요. 킵 동사. 킵 동사는 2형식 동사뿐만 아니라 5형식 동사도 되고요. 됐나요? 또 remain 동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입증되다, 증명되다는 prove 동사. 뭐뭐인 것 같아 보인다는 seem 동사. 역시 seem의 친구 appear 동사. 그리고 stay라는 동사도. stay라는 동사가 어디에 머무르다 일 때는 1형식이지만 stay라는 동사가 2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알아들어요? 이런 동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뒤에는 형용사가 보호로 거의 대부분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문장의 형식을 주지 않는 문제를 따져봤더니 여기가 부사였다라고 한다면 룩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뒤에 문장이 연결되면 돼요. 근데 앞에 룩 동사가 있는걸요? 그래서 내가 뒤에 화면까지 안 내린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답이 끝났다고요. 답은 coo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나요?